어떤 이벤트의 값어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확률 P로 일어나는 사건이 관찰되었을 때 이 관찰의 값어치는 그 기본 룰이 뭐야? 희귀할수록 값어치가 커야 된다. 그 1/P로 하면 좋겠다. 가장 단순한 생각에. 그러면 이제 어떤 미래는 어떤 독립인 두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확률 P, 하나는 확률 Q.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따라서 확률은 P 곱하기 Q일 텐데, 그러면 그것의 값어치는 1/PQ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값어치, 이렇게 만약 값어치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의 값어치는 각각의 값어치에 곱이 돼서 값어치라는 것은 합의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1/P로 하는 것보다는 로그 P로 하는 것이 우리 정서에 맞는다. 그러니까 대략 엉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는 어떤 확률 P로 일어나는 이벤트의 값어치는 마이너스 로그 P다.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킨치니니 이런 책에 가보면 되는데 우리한테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어떤 확률 분포를 갖는 것의 평균 값어치는 그 값어치 P 어떤 I라는 이벤트의 값어치가 로그 마이너스 로그 PI니까 그 사건이 PI로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평균 값어치가 이렇게 되겠죠. 어떤 확률 분포를 갖는 정보의 평균 값어치는. 근데 정보라는 것은 알기 전에는 uncertainty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information하고 uncertainty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되기 전과 관찰된 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평균 uncertainty라고 그래도 되고 이것을 엔트로피라고 불러요. 다 아는 이야기. 그래서 그럼 이제 사건이 있어요. X로 주어지는 거, Y라는 거 주어진 거. 그것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컨디셔널 엔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X라는 걸 관찰했을 때 Y에 대한, 아직 uncertain한 거, X를 알았을 때 Y에 대한 uncertainty는 X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Y에 대한 그 컨디셔널 엔트로피로 주어지는, 그 엔트로피에다가 px를 곱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확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트리비얼하게 전체의 엔트로피는, x의 엔트로피 더하기 x를 알았을 때 y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그 엔트로피의 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엔트로피의 정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엔트로피, 여러 가지 엔트로피가 나오는데 그것의 오퍼레이셔널 의미를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약간 다른 게, 수학은 양이 나와서 잘 계산되고 재밌다 이런 게, 이것이 오퍼레이셔널,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퍼레이셔널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렇게 정의는 이렇게 계산하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X에 대한 uncertainty에서 Y가 알았을 때 X에 대한 uncertainty 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의미를 얻은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은 말로서는 Y를 관찰해서 얻은 X에 대한 정보의 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이것의 오퍼레이션을 하는 미닝은 또 다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점점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여기 X도 이걸 대입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것의 중요한 점의 하나는, 아까는 Y를 알았을 때, 관찰했을 때 X에 대한 얻은 정보인데, 그것은 Y하고 X가 여선 시메트리가 아닌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Y에 대해서 시메트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아는 그 정보의 양이나 네가 나한테 대해서 아는 정보의 양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은 어떤 사람은 이걸 트리비얼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서프라이즈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프라이즈 쪽이 더. 그러니까 나만 너를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는 저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는 쟤에 대해서 잘 알아.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어시미토틱 이퀴파티션 프로퍼티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F라는 함수를 샘플링 X1, X2, Xn이 일어났을 때 샘플링을 자꾸만 해가지고 F의 값을 계산해서 평균을 구해요. 이것이 이제 그거죠. 인디펜던트 샘플링.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뭘 하냐면 이걸 empirical averag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n번 샘플 x1, x2, xn을 얻은 다음에 거기서 f 값을 계산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empirical average예요. 당연하죠. 이렇게 실험으로 x1이 나오고 두 번째는 x2가 나오고 뭐 그랬어요. 실험으로. 그랬을 때 f의 평균 값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근데 만일 true average는 만일 확률 분포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계산돼야 되겠죠. fx의 값 곱하기 px. 이게 true average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때 그것이 확률 분포, 확률 곱하기 fx가 이것이 true average. 그러면 뭐예요? empirical average는 true average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세상이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empirical하고 true average하고 다르면 그것이 theorem이에요. weak theorem of large number 뭐냐면 empirical average는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면 true average로 간다. 그럼 만일 이것이 모든 f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특히 f를 마이너스 로그 px를 해도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마이너스 로그 px로 했을 때의 true average는 그것이 엔트로피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다 f 대신에 마이너스 px를 집어넣고 해버리면 그것이 아까 말한 엔트로피였잖아요. 그러니까 empirical average는 여기 이걸 집어넣고 계산하면 로그 p1, p2, pn 이에요. 혹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계산. 그러니까 이 값이에요. 이거 p x1이 일어날 확률. 그 인디펜던트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나 이렇게 쓴 것이 뭐야? px1, px2, pxn이 곱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따라서 asymptotic equipartition property로부터 우리 n이 굉장히 커가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거의 같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뭘 말해줘요? 즉, 그 말은 거꾸로 이 값하고 거의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확률이 그러니까 실험을 계속해요. 그때 P1, P2, X1, X2, Xn이 일어나는 확률은 뭐예요? 거의 뭐하고 같다? 거의 이 확률은 거의 2의 마이너스 HX와 같다. 거의 모든 경우에. 왜냐면 weak theorem of large number라는 것은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확률로 그렇게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n이 유한한 값이면 약간 에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에러는 물론 0으로 가고 그래서 그러면 랜덤하게 던지면은 거의 P1, P2, 이 확률은 거의 2의 마이너스 X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이런 사건의 개수는 거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벤트가 이거고 따라서 이런 사건의 개수는 대략 2의 NHX가 되겠죠. 왜냐하면 확률을 해본 1보다 작아야 1이어야 되니까 1보다 1 이하여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거의 모든 확률로 이렇게 간다는 거니까 따라서 그게 weak theorem of large number니까 따라서 뭐가 되겠어요? 따라서 거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으로 던져요. 주사위를 던져요. 그렇게 나온 그 x1, x2, xn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확률은 거의 2의 마이너스 nhx고 따라서 그런 것들의 이걸 티피컬 이벤트라고 그러고 그것의 개수는 당연히 2의 nhx 정도예요. 뭐 조금 에러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이게 이제 처음에 샤논 그러니까 따라서 몰래 무조건 이걸 x1, x2 이벤트의 개수는 뭐예요? 이벤트의 n번 했을 때 이벤트의 개수는 여기 있는 것의 개수 카디널리티의 n승이 되겠죠. 왜냐하면 x1 여기도 카디널리티 x만큼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벤트의 개수는 2의 n 로그 2x인데 우리가 티피컬 엘리먼트의 개수는 2의 NHX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일반적으로. HX가, 뭐야, 이게 유니폼이 아니면은, 우리 이벤트, 확률이 유니폼이 아니면은 이 값은 일반적으로 이 값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엔트로피의 오퍼레이션을 하는 의미예요. 우리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오퍼레이션을 하는 의미, 그것이 바로 이제 샤논이 한 거죠. 샤논의 소스 코딩 시럼, 혹은 데이터 컴프레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데이터들이 나온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대로 다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실은 티피컬 엘리먼트가 거의 확률 1로 나오기 때문에 요런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버리자 하는 것이 데이터 컴프레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티피컬 X의 데이터 X n개가 많은데 그것을 NHX 비트로 압축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아이디어는 뭐예요? 지네릭 엘리먼트, 그러니까 티피컬 엘리먼트만 살리고 나머지는 버려라.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많은 그 압축 프로그램이 이런 것을 사용한대요.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제가 할 줄 몰라요. 맞아요, 이게? MPEG이니 뭐 JPEG이니 뭐 어쩌고. 자, 이것이 이제 샤논의 첫 번째 세럼이에요. 샤논이 엔트로피를 만든 이유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샤논이 이번에 이제 채널을 이용해요. X라는 것을 보냈는데 랜덤 베리어블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X를 보냈는데 Y가 나와요. 그때 여기 이제 채널에 노이즈도 있고 혹은 로스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A를 보냈을 때 B가 나올 확률을 이렇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주겠죠. 자, 이렇게 채널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캐릭터라이즈가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채널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내야 가장 맥시멈하게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샤논의 노이즈 채널 시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X라는 이벤트의 티피컬 엘리먼트만 계산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티피컬 엘리먼트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되니까 거의 확률 1로. 그래서 티피컬 엘리먼트의 개수는 약 2의 NHX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를 보내면 이제 노이즈 때문에 좀 퍼지겠죠? 그러면 그것은 퍼진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퍼지가 어떻게 되냐면, X라는 걸 보내면 꼭 X로 가지 않고 이렇게 퍼질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주어져요. 컨디셔널 A를 보냈는데 딱 A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한 엔트로피가 돼가지고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약간 퍼지해서 꼭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만큼 퍼지하게 가요. 하나가 일로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티피컬 엘리먼트의 개수는 이만큼 하네요. 2의 NH의 Y. 따라서 몇 개의 엘리먼트를 보낼 수 있어요? 몇 개를 보낼 수 있는 이게 서로 오버랩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눠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 정도만 잘 보낼 수 있어요. 그걸 계산해 보면은 아까 이것서 이렇게 돼요. 2의 NIXY. 그러니까 이것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오퍼레이션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정의했는데 물론 저 수식으로만 정의를 했는데 이것이 오퍼레이션을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채널에서는 요만큼만 잘 보낼 수가 있다. 다가 아니라. 네.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의미입니다. 오퍼레이셔널 의미. 그러니까 제가 약간 컴퓨터 사이언스 오리엔티된 사람인데 컴퓨터 사이언스 물론 하나도 모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양을 추상적으로만 정의한 걸로 안 되고 그것의 오퍼레이셔널 의미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여기까지 샤논이 했어요. 샤논의 데이터 컴프레션 시어럼, 노이즈 채널 시어럼이 이제 샤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우리가 인풋을 이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인풋을 X라고 그랬을 때 얻은 그 보낼 수 있는 양 안에 이만큼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 채널을 이용해서 최대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최대로 보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퍼서블한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인풋 베리어블 여러 가지 확률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채널 카패시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어럼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샤논은 뭘 증명하냐 하면은 요거보다 약간 적게는 에러를 거의 없이 보낼 수 있고 약간 많이 보내려고 그러면 큰 에러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코딩도 만들어졌어요. 맨 처음에 샤논이 증명할 때는 랜덤 뭐 그런 걸 많이 이용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샤논의 그 수제자들이 MIT 컴퓨터 사이언스를 흔들고 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했습니다. 샤논의 그 뜻을 받아서 이런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뭐 터보 코드니 뭐니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소피스티케이트한 이 거의 샤논 리밋을 리얼라이즈하는 그 코드들을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샤논이 그게 1945년도 그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퍼레이셔널 의미가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 물론 우리는 의미를 알아요. 그러니까 Y를 알았을 때 아직도 X에 대해서 모르는 양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어 인포메이션 Y를 가졌지만 전체 계에 대해서 프라이어 인포메이션 Y를 가졌지만 아직도 still X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양, 그걸 partial information이라고, 이걸 partial information이라고 부르고 conditional entropy라고도 불러요. 인포메이션 시어리틱 입장에서는 partial inform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970몇 년도에 셀피안 울프, 이제 그 샤논이 쫙 하고 그동안에 이것의 오퍼레이션을 하는 의미가 뭔가 하고 오랫동안 미해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1970년 초에 1970년 초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X가 Y한테 그 이만 컨디셔널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거 말로는 뭐예요? Y를 가졌지만 아직 X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양.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예요? X가 이만큼 양만 Y한테 주면은 Y가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상식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렇다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더 Y한테 주면은 X에 대해서 Y가 다 알게 돼요. 자기 것도 알고 X, 그러니까 다시 토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것의 구체적인 프로토콜도 만들어졌어요. 또 랜덤니스를 이용해요. 그렇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랜덤니스라는 것이 이쪽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randomness helps people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인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 우리가 엔트로피 알았고 컨디셔널 엔트로피, 혹은 뭐 여러 가지 뮤추얼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엔트로피와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샤논이 오퍼레이션을 의미를 줬고, 컨디셔널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해결로 있다가 그 슬래피안 울프가 70년 중반쯤에 초반에 오퍼레이션을 의미를 줬어요. 진짜로 이렇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은 저 값은 뭐하고 마찬가지냐면은 HXY라는 양은 저건데 저렇게 정의된 거죠. HXY HY.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IX,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IX 빼기 I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뭐라고 해서 서로 상대방한테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에요. 오퍼레이션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Y가 이만큼이 Y가 X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따라서 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양만큼 나머지만 보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퍼레이션을 하는 의미로, 될 수 있는 대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려고 이 이퀄리티 이렇게도 써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70년도 샤논 이후 나왔던 제일 중요한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엔트로피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샤논 엔트로피 전에 뭐예요? 연력학적 엔트로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연력학적 엔트로피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또 이것도 또 함코 없는 찐빵이에요. 그래서 연력학적인 걸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세컨 로 오브 서머다이내믹스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들어봤어요. 연력학적의 법칙. 정확하게는 이겁니다. 그 열을 온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보낼 수 있는 것은 보내지 못한다. 그것이 클라우지스에 의한 연력학적의 법칙. 켈빈은 열의 전부를 완전히 일로 바꿀 수 없다. 켈빈. 까르노는 어떤 엔진도 까르노가 만든 어떤 엔진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가 없다. 아마 저는 이제 12년 된 소렌토를 몰고 있는데 제 엔진은 카르노 엔진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능이 아직도 잘 달려요. 하여튼 농담하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이퀴밸런트해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연력학책을 보면 다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라는 게 나와요. 근데 글라지우스 시러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요. 어떠한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어떤 연력학적인 프로세스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 프로세스 순간순간마다의 온도분에 그 당시에 들어오는 열의 양,
dq는 들어올 때는 포지티브고 나갈 때는 음이라고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 값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것이 클라우지우스 세럼이에요. 그리고 equality holds, 특별히 아주 살살 잘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은 equally 한다. 그러니까 t분의 델타 q 서클. 이것이 일반적으로 0보다 같거나 작은데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equality holds, 여기가 일본어는 한데 equality holds 어떨 때 for reversible process.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자가 어떤 라인 인티그랄이 이미 폐곡선을 따는 라인 인티그랄 0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포텐셜 함수를 갖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픽스도 시켜놓고 임의의 점에서의 값을 임의의 커브를 따라서 이 라인 인티그랄 넣어서 여기서의 값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 인티그랄 값, 임의의 폐곡선을 따른 선적분의 0이면은 함수가 포텐셜 함수를 갖잖아요. 포텐셜이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예요. 그러니까 t분의 dq 커브 c 이로서 정의가 돼요. 이 c 이걸 픽스드 해놨을 때 그것이 연력학적 엔트로피예요. 연력학적 엔트로피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클라우지우스가 만들었죠. 그럼 연력학적 엔트로피는 완전히 그 거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엔진이니 이런 데서 얻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시. 그 샤너는 뭐예요? 확률 분포에다 엔트로피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거시적인 엔트로피를 잘 이해한 사람이 볼츠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잘 모르겠다. 볼츠만이 그 19세기 말에 가장 유대한 연력학자 중에 하나죠. 통계물리학자 중에 하나. 볼츠만이 이 엔트로피를 제일 잘 이해했어요. 볼츠만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이렇게 정의된 공학적으로 정의된 엔트로피는 바로 어떤 시스템의 넘버 오브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의 로그다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볼츠만 무덤에 가면 어떻게 써 있어요? S는 K, L, N, W. 이것이 볼츠만의 묘비명입니다. 전 가봤어요. 제가 봤으니까. 사진은 안 찍었는데. 볼츠만이 아마 자살했죠? 네. 네, 볼츠만이. 저것도 본인이 선택했을 수 있군요. 뭐를? 묘비명? 묘비명은 플랑크가 해줬어요, 사실은. K가 플랑크 콘스탄트, 볼츠만 콘스탄트죠. 제 듣기는 플랑크가 해줬대요, 묘비명은. 몰라, 볼츠만 자신이 했는지. 근데 볼츠만이 자살했기 때문에 또 위대한 혁명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볼츠만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물리학자 아니에요. 수학자 아니에요.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철학을 러셀보다 더 강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비트겐슈타인. 그러니까 원래 비트겐슈타인이 볼츠만의 그 물리 배우려고, 통계 물리 배우려고 볼츠만 제자였는데 볼츠만이 자살해버려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러셀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20세기 철학을 아주 만든 사람입니다. 러셀보다 훨씬 막강합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여러분들 보고 꼭 그러라는 걸 아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의 제일 철강 부호의 아들입니다. 집이 큰 캐슬 같은 게 있고 그랬는데 일생 결혼 안 하고 그 돈이 귀찮다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자기 재산을 다 포기했어요. 정말로 포기. 재산 포기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농담이고 볼츠만은 죽어 자살하면서도 또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요. 네. 그럼 이제 막스웰, 우리 전자기학의 막스웰 있잖아요. 막스웰이라는 사람이 꼭 전자기학만 잘하신 게 아니라 통계물리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막스웰이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연력학 제2법칙은 누구나 불만을, 저게 왜 연력학 제2법칙을 써놨는데 이걸 어떻게 깨트릴 수가 없을까? 이것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얘기하셨어요. 물리학의 모든 법칙이 많은데 다 깨질 수가 있는데
다 근사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는데 연력학 제2법칙만은 영원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법칙보다 상대성 이론보다 양자역학보다 이건 더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저걸 깨보자 하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연력학 제2법칙을 깨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게 막스웰 데몬이에요. 여기 사실 구멍이 굉장히 있어요.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분도 계셔서 제가 나쁜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분자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빠른 놈만 여기로 보내요. 느리면은 안 보내고. 그러면 여기는 점점 온도가 내려가고 여기 점점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온도가 거꾸로 어떻게 돼요? 찬데서 더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연력학 제2법칙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막스웰이 여기 어떤 데몬이 있어서 분자의 속도를 다 관찰할 수가 있어가지고 빠른 놈은 여기로 보내고 느린 놈은 탁 맞고 그러다 보면 여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저건 점점 차진다. 열이 찬 데서 뜨거운 데로 간다. 이건 연력학 제2법칙에 깨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걸 설명해라. 연력학 제2법칙은 깨지. 막스웰 자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기학만이 아니라 통계 물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막스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츠만 이퀘이션에 여기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게 아주 가장 그 기본적인 그 분자의 분포도인데 분자의 온도가 튀을 때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특별한 예고예요. 더 일반적인 볼츠만 디스트리뷰션보다 더 일반적인 걸 막스웰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막스웰이 이런 데몬이 있으면 연력학 제2법칙이 깨진다 하고 우겼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은 1900년 초에 질라드라는 사람, 라난다와 베넷, 로이드, 최근까지도 계속 이걸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라드라는 것은 여기 페르미는 아시죠? 페르미와 같이 원자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원자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제 특허를 포기하고. 이 사람은 헝가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헝가리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폰 노이만, 위그너, 질라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합쳐서 쓰리 노블 헝가리안이라고 그래요. 란다우라는 것은 옛날 사람, 베넷은 약 한글도 잘하고 요새 퀀텀 컴퓨테이션, 이쪽은 쿼텀 컴퓨테이션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점점 딜리키트하게 이것을 해결해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것은 뭐냐? 인포메이션이라는 것, 엔트로피를 아까 말한 스로모다이내믹 엔트로피, 그러니까 T분의 DQ의 적분으로서 한 거와다가 아까 말한 샤논의 엔트로피를 합쳐서 연력학 법칙,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증가한다 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면은 막스웰 데몬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거의 델리킷한 점이 있는데 최근에도 제가 수가와 아니라 사가와라는 일본 사람인데 그러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 엔트로피를 합쳐서 엔트로피 non decreasing 연력학 제2법칙을 적용하면 오케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인포메이션 theoretic 엔트로피도 피지컬 엔트로피와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information is physical 그렇게 오깁니다. 얼마 전에 란다워 이런 게 나왔을 때. 근데 최근에는 피직스도 인포메이션이다. 거꾸로. 그래서 이걸 이제 필러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it from bit.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bit으로 bit로 대표하고 it 물리는 어떤 물체에 가는 거니까 물질이니까 it from bit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막스웰 데몬이 이제 어떻게 엑서사이즈가 됐냐면 막스웰 데몬이 메모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빠른 놈은 자꾸 속도를 빠른 놈. 그러니까 메모리의 용량이 점점 차가지고 어떨 때는 누구든지 자기 메모리 용량은 유한하니까 어떨 때 포맷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클레임이 바로 그 포맷하는 순간에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시켜요. 그래서 forgetting이 increase entropy of the universe.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저와 같이 잘 잊어버리는 사람, 기억력이 없는 사람은 우주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엔트로피를 막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직스와 인포메이션은 같은 거라 가상세계, 현실세계 어느 게 어느인지 모르겠다. 저는 이거 좋아요. 저는 가상세계를 좋아합니다. 그 영화 뭐가 또 있었잖아요. 영화 봐야 되는 최근호 선생님 잘하실 텐데 영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왔다 갔다 하는 영화들.
그래서 이제 볼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고전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퀀텀 앞에 붙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퀀텀 인포메이션 스리는 뭐냐면, 샤논 엔트로피 대신에 폰 노이만 엔트로피에 돼요. 그래서 로는 뭐냐 하면은, 로는 덴시티 매트릭스라고 해서, 로는 어떤 매트릭스예요. 덴시티 매트릭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포지티브 매트릭스고 넌 네거티브고 그리고 트레이스가 1인. 임의 물리계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히스토리는 샤논 엔트로피 보면 샤논 엔트로피의 일반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로가 이런 꼴이면은 로가 P1, Pn 이런 꼴이면 폰 노이만 엔트로피하고 폰 노이만 엔트로피가 샤논 엔트로피가 되겠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폰 노이만 엔트로피가 먼저 나왔어요. 폰 노이만은 왜 이걸 만들었냐면 그 통계 물리를 하기 위해서 이 양을 만들었다고요. 통계 물리 때문에 폰 노이만이. 그랬더니 이제 샤논이 어느 날 이런 양을 만들고 자기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폰 노이만이 그걸 엔트로피라 하라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은 특별한 형태니까. 역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퀀텀 엔트로피는 폰 노이만 엔트로피는 포아모아 서틀 클래시컬 엔트로피보다 포아모아 훨씬 어려워요. 훨씬 델리킷한 게 많아요.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아까 간단한 확률론이라고 생각했는데 피지컬하게 이해를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굉장히 델리킷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5분 내에 양자역학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겠습니다. 고전 정보와 양자 정보의 사이 관계는 굉장히 델리킷해요. 메저먼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새로운 물리량이 또 나옵니다. 2비트라는 거. 비트 말고 인테그먼트 비트라고 그러는 건데 지난번에 김재환 교수가 와서 많이 실험으로도 한 걸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봤어요. 네, 2bit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디셔널 엔트로피 아까는 뭐예요? HAB, HXY는 HXY 마이너스 HY 이렇게 정의됐던 간에 이제 그걸 우리가 샤논 엔트로피를 H를 쓰고 폰 노이만 엔트로피는 보통 S를 씁니다. 이것은 보통 컨벤션이에요. 나는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컨벤션이 그래요. 그래서 폰 노이만 엔트로피를 똑같이 이렇게 정의한 것을 컨디셔널 엔트로피라고 그러는데 아까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고전적으로는 이것이 뭐예요? B가 A에 대해서도 스틸 모르는 양이라고 정의를 했고 이것에 그 오퍼레이션하는 의미도 있었어요. 슬래피안 울프 세럼이라는 오퍼레이션하는 의미도 있었어요. 근데 퀀텀으로 오면 이게 아주 서틀해져요 더. 왜냐? 이것이 네거티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단순한데 그 서브 시스템이 더 복잡해져요. 전체는 간단한데. 그러니까 퀀텀 월드에서는 네거티브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의 오퍼레이셔널 미닝은 뭐냐? 고전적으로는 아까 말한 슬래피안 울프 세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의 오퍼레이셔널 의미는 뭔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우선 말로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고전적으로는 이것이 B가 A에 대하여 아직도 모르는 양이에요. B가 A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양이라고 이렇게 그냥 해석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이 의미라는 것이 무엇이냐? 밥이 A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too much, knows too much. 그리고 앨리스가 밥한테 뭘 보내주면 밥이 갑자기 덜 알게 돼요. knows less. 근데 이제 중요한, 이것이 이제 근데 오퍼레이셔널 미닝이 뭐냐? 이것의 오퍼레이셔널 미닝은 얼마 전에 겨우 해결됐어요. 한 5, 6년 전, 7, 8년 전쯤에.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아까 말한 그 인탱글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오퍼레이셔널 미닝이 이것의 퀀텀 컨디셔널 엔트로피의 오퍼레이셔널 미닝은 아주 최근에 우리가 이해된 거예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에 너무 테크니컬하게 가서
그걸 스테이트 머징이라는 건데 어떤 프로세스냐면 퀀텀 버전 오브 슬레이피안 올프 스레이라서 이거는 SBA 오퍼레이션이라는 미닝이 뭐냐면 퀀텀 스테이트 머징이라는 컨셉트인데 이런 컨셉트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다른 사람이 여기 A, B가 있어요. 어떤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스테이트 머징이라는 것은 이 셋이 어떤 미안합니다. A, B, R이라는 어떤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모르셔도 돼요. 이 자기의 스테이트를 완전히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밥한 때. 그걸 스테이트 머징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는 이 사람은 외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조금 어려웠으니까 지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퀀텀 인포메이션 시어리를 공부한다고 해도 이것이 결국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도 많은데 이것은 스테이트 머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한테 스테이트 머징을 이용한 여러 가지를 얘기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끝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